여러분은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로 또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이메일로도 자유롭게 여러분의 사연, 지금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 내용 한번 볼게요. 저는 40대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이라서 청약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파트를 사자니 가격이 너무 높고 빌라를 사자니 가는 곳마다 재개발 타령에 왠지 믿음이 덜 가네요. 직장은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전세 거주 중인데 새로 살 집에서 실거주를 하면 매매가는 6억 원에서 7억 원, 갭 투자를 한다면 3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최선의 결정일까요? 이런 내용 보내주셨고 진짜로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요즘 미혼 1인 가구도 청약 문이 조금 넓혀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미혼의 1인 가구에 그러면 가족도 없고 부양 가족도 없고 하면은 청약이 진짜 어렵죠. 그렇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근데 이분 말 중에 빌라를 사자니 가는 곳마다 재개발 타령이다. 사실 이것도 공감돼. 요즘에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붐이다 보니까 추진 중인 곳 아니면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는 곳도 사실 여기 재개발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은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사실은 또 가장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재개발은 일반인들 투자 안 해봤던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고민을 저도 지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최근 계속, 한 5년 네.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사지를 못하는 네. 그런 입장까지 몰려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는데. 아파트냐 빌라냐 중에서는 그렇죠. 아파트를 일단.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번 서울 얘기죠, 지금. 그렇죠.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렇죠. 있으시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데들 아파트는 지금 10억이에요, 10억. 맞아요. 최하 10억, 최하. 예. 평균이 거의 한 12억, 13억 되니까. 그쵸?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6, 7억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완전 외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경기도로 간다든지, 네. 경기도 외곽. 이런 쪽밖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집 장만은 어디에서 살더라도 내가 편하게 살면 돼요. 그래도 아무리 안 올라도 조금씩은 오를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6, 7억 가지고 외곽에 그런 집을 한 채 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재테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집 장만을 해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 이거는 가능하지만 사실 재테크라는 것은 내 재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불려갈까? 이게 재테크인데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어 봐야 거기서 10억이 올라도 그걸 내가 팔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보다 좀 낮은 급지. 그러니까 내가 1급지에 살고 있다. 2급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3급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세금 내고. 근데 문제는 가기가 싫어. 네. 왜? 살기가 너무 좋아.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네. 결국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분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를 사는 게 정말 좋은데 근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금액 가지고 실거주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외곽 지역에 투자 가치가 없는 이런 아파트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력이 조금 되면은 여력이 된다면 지금 가장 화두로 되고 있는 만약에 내가 금액이 좀 크다면
뭐 일기 신도시 지금 상당히 화두로 뜨고 있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뭐 분당 일산 재건축. 재건축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몸테크 하면서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 아파트. 네, 그런 데들 여력만 네.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여져요. 사실. 근데 금액이 지금 좀 작아서 네. 이분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은 외곽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는 거는 편하게 뭐 전세를 거주하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한 3억 정도 무리하면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서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내가 한 정말 5년, 10년이 지나면은 나의 어떤 재테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여기저기 맞아. 여기도 재개발된다, 너무. 저기도 재개발된다, 막 이렇게들 막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이분이 타령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타령. 재개발 뭐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네. 재개발이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재개발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경험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자기가 해보고 그 전문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자기가 해봐야지 이 경험도 생전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론적인 공부. 경험 이런 많으시잖아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재개발이 돈을 우리한테 벌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는 재개발을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쌓이니까 돈이 좀 벌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사게 된 거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막 동의서 막 걷고 있는 데들 있죠. 네. 재개발 한다고. 네. 요즘 뭐 웬만한 지역들 다 동의서 걷는다고 맞아요, 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의서 걷는 데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 권리를 내가 같이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뭐 권리선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뭐 현금 청산이 과연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시끌벅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화두는 지금 뭔가 막 해서 들썩들썩 하는 데는 이미 가격들이 올라 있고 그렇죠. 진행되는 데는 더더욱이나 많이 올라 네. 있고 지금 앞으로 재개발로 공급을 갖다가 엄청나게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그렇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제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상당히 지금 관건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어떤 정책과 네.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지의 어떤 그 중심지 중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 뭐 신당동이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용답동이라는 곳도 있고요. 자양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지역적으로는 있어요. 그런 지역 중에서 내 금액에 맞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일단은 자기가 노력이 필요해요. 네. 요즘 뭐 예전에 우리가 발품 팔으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발품. 발품. 근데 지금 발품이 아니고 지금 손품이야. 손품. 검색. 검색. 지도 보면 다 나오니까. 예, 지금은.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 지역이 아파트들이 아니고 뭐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네. 그럼 여기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조사를 쭉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확신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그럼 제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냐 빌라냐라고 그냥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아파트가 낫다. 근데 현실적으로 금액대가 좀 안 그렇다 맞죠. 보니까 그렇죠. 사실 가실 수 있으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요즘 또 이슈도 있고 하니까 추천을 해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금액대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래도 재개발 쪽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손품, 발품 좀 다 팔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좀 후보로 정하시면 또 부디하고 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곳은 신당, 용답, 자양 여기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니까
손품 말씀해준 손품도 충분히 팔아보시고 또 직접 가보시고 여러 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부디하고도 또 통화해보시고 상담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 자세하게 진짜 해드리고 싶다. 왜냐면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완화한다고 하니까 네. 물론 완화하는데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의 추세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추세를 보고 그 방향성을 쫓아가면은 절대 잃는 투자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시장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 계속. 정말 네.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맞아. 저는 지금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씩 당신 때문에 우리 그 돈 벌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제 강의 와서도 어떤 여자분이 여러 명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그거보단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하시겠지. 감사하다는 톤으로. 너무 이렇게 난 싸우자는 건 줄 알았네. 당신 때문에 돈 벌었어. 조금 더 어머 감사해요 대표님 그렇죠. 이렇게 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익을 냈을까? 근데 올해 시장도 저는 지난해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올해도 오르는 상승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좀 믿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신 곳들 대략적으로 있으니까 어쨌든 알아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주세요. 뭐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분들 고민도 하실 것 같고 내 집 마련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였습니다.